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은 일본의 아바타인이라고 하는 로봇을 이용한 원격 체험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베타 서비스이긴 한데 실제로 돈을 받고 꽤나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 로봇을 이용해서 회사에 대신 출근을 한다든지 대신 쇼핑을 보낸다든지 원격에서 우리 아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뮤지엄, 수족관, 호텔 그런 것들을 대리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리 관광, 대리 출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재밌죠? 자, 이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일본의 아나홀딩스라는 곳이고요. 30분 동안 이 로봇을 이용해서 원격에서 무언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PC나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PC만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은 추후에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해요.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용 시간은 30분이에요. 그 비용은 2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인데 30분에 2, 3만 원이면 그렇게까지 비싼 것 같지는 않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다양한 곳들을 원격 체험할 수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봤더니 요거는 3만 5천 원 정도로 꽤 비싸요. 수족관 데이트. 자, 접속한 모습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PC로 보고 있고 로봇을 안내해주는 담당 직원이 저렇게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나는 수족관을 돌아다닐 수 있고 혼자서 저렇게 오붓하게 보는 겁니다. 오붓하게가 아니네요. 옆에 직원이 계시니까. 자, 저렇게 원격으로 수족관을 보는 모습입니다. 재밌어 보이나요? 자, 여기에서 활용된 로봇은 뉴미라고 하는 로봇이고요. 자, 이게 일단 천천히 돌아다녀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발 아래를 찍는 카메라도 있어서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요. 기울어진 것도 저렇게 꽤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디스플레이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그 원격 상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 저기에 색깔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멈추는 안정 기능까지 있다고 해요. 자, 높이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해요. 100, 130, 150. 아이부터 조금 키 작은 성인까지의 높이인 거죠. 주행 속도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속도라 저 같으면 이용하다 답답해가지고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플로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보면서 이동할 수 있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가동시간 6시간, 무게는 15kg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용할 수 있어요. 퍼블릭 플랜, 개인 플랜. 자, 그러니까 퍼블릭 플랜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어떤 박물관에 내가 접속해서 로봇으로 대신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박물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출근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아바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응대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쇼핑도 마찬가지. 내가 구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로봇을 이용해서 고객을 응대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 플랜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리모트 출근을 한다든지 먼 현지를 둘러봐야 될 때 저 로봇을 대신 보낸다든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원격 진료, 방문 목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앞으로 고령사회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저 로봇을 이용해 사회 활동,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죠. 자, 미래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오리히메라고 해서 지금 로봇 카페를 오픈했는데 로봇들이 서빙도 하고 커피도 내려주고 그리고 응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로봇은 AI 로봇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다 원격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응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자, 그래서 화상회의 툴도 있고 그리고 게더타운과 같은 가상 공간 모임 툴도 있고 이렇게 아바타 원격 체험을 해주게 하는 툴들도 있습니다. 이동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줌 같은 경우에는 목적 달성이 너무나 명료해요. 돈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죠.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 유사한 가상 공간, 사무실을 거의 그대로 구현해내 가지고 좀 더 현실과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 사원들끼리 마주칠 때마다 캠이 켜지면서 막 잡담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 자, 그리고 저런 로봇을 이용한 원격 체험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실제 공간을 이동하는데 실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떠세요? 아바타 로봇을 통한 원격 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이걸 사람들이 이용할까? 거기에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저거 번거롭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잖아. 왜냐면 우리들에게는 화상통화, 그냥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PC로 줌이라든지 그런 걸로 깔끔하게 그냥 원격에서 이야기를 하고 목적을 끝내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괜히 번거롭고 비싸기만 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동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우리가 그 생활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시도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졸업식을 못 여니까 저 원격 로봇을 이용해서 졸업식에 참석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하면 될 것을 로봇을 뭐 굳이 이동시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어요. 페루 제도에서 진행이 된 리모트 관광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저건 로봇은 아니고 사람이 제 컨트롤 명령에 따라서 대신 이동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걸 해보니까 나름 괜찮았던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브이로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조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돌아다니는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느낌이 좋았어요. 특히나 이런 미술관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미술관에 간다고 해도 그림이나 작품 못 만지잖아요. 어차피 보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야,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 내가 전 세계 미술관을 비행기 타지 않고 쉽게 돌아다녀 볼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한번 이런 거 해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저 원격 로봇을 이용해서 미술관 투어가 있었죠. 작년에 있었던 거고요. 사람들과 저렇게 섞여서 돌아다니는 건데 예약이 꽉 차가지고 저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이동이라든지 높낮이, 확대 축소까지 있는 사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럼 아바타 로봇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이런 산업들이 더 잘 될 것인가? 일단 바퀴 방식은 걸릴 부분이 많아요. 계단도 못 올라가고 대신에 이런 스팟과 같은 사족보행 로봇을 쓰게 된다면은 다양한 곳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위에다가 저렇게 태블릿 PC를 달면 되는 건데 저러면 뭐 이게 인간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꼭 켄타우로스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괴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또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인데요. 이동식 로봇에 나의 아바타를 합성하는 거예요. 저 아바타는 내가 VR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거고요. 상대방은 홀로렌즈를 통해서 나의 아바타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장점은 저렇게 손으로 어딘가를 지시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생생하게 함께 있는 듯한 보다 효과적으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뭔가 그래도 아바타가 기괴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그래픽에서도 발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발전을 시키면 아예 그냥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어 버리는 건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거를 똑같이 지연 속도 없이 저 로봇이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로봇을 파견시켜 가지고 대신 생활을 하거나 대신 어떠한 위험한 업무를 대신해서 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5G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연 속도가 적을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지연을 자랑하는 5G 통신, 그리고 이 로봇이 보는 그 고화질의 영상을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5G, 그리고 나중에 6G까지 그런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건데 더 나아가서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서로게이트처럼
아예 나의 뇌파를 이용해서 저런 로봇을 제어하게 된다면은 정말 편하겠죠. 아니,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생각만으로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위험한 일에 처하지도 않을 겁니다. 교통사고 당하더라도 로봇이 당하는 거니까. 참 재밌죠?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굉장히 재미난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동의 시대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레디 플레이어 1은 가상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메타버스 접속 생활이고요. 소로게이트는 로봇을 이용해서 원격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비교를 해보자면은 메타버스는 가상의 아바타를 생성해서 돌아다니는 방식, 소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바타 로봇을 이용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타버스는 진짜 가짜 공간, 가상의 공간을 다니지만 나의 원격 제어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 공간을 대리해서 생활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메타버스는 비용이 그래서 저렴해요. 하지만 역시나 가짜라는 한계가 존재하겠죠. 반면에 로봇을 이용하면 비용은 높아지겠지만 그것은 진짜라는 거, 진짜에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느 방식이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쪽을 더 이용하게 될까요? 둘 다 이용할 수도 있겠고, 이런 세상이 되려면 그래도 한 최소 20년은 걸릴 것 같으니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바타 그 관광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그와 관련된 지난 사례들까지 한 번에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바타 생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을 보시면서 드셨던 생각들 댓글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